제가 최근에 어떤 강사분인데 그분은 뭐 굉장히 성공하신 그 분야에 성공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은 강의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강의를 할 때 애냐 노래를 틀어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이거 여러분들 위해서 튼 거 아니에요. 딱 이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이 노래를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면서 이 강의를 잘 운영할 수 있다는 힘이 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트는 거다. 그래서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예, 되게 멋지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잘 관찰해 보면 자기가 자기를 되게 사랑을 많이 해요. 자기한테 되게 잘해요. 이기적인 거랑은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자기한테 되게 잘하고 자기를 관리를 잘하고 이러니까 곳간에 막 쌀이 쌓여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 누구 봤는데 돈 주고 이런 거는 별로 하나도 안 힘들잖아요. 내 곳간에 돈이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 봐도 돈을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한정적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막 사람 하나하나를 다 사랑하고 이러는 게 저는 좀 어렵거든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나요?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한소영이라고 합니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그 특징이 좀 궁금해요. PD님이 생각하시는 크게 성공한 사람의 기준이 어떤 걸까요? 연애 막 몇십억, 몇백억 이거 버시는 크게 사업을 성공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그게 또 궁금합니다. 일단 되게 가벼워요. 사는 게. 긍정적인 감정에 주로 많이 이렇게 쓰시고,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위아래로 막 기분이 나빠졌다가 이렇게 위아래로 폭주하는 것도 별로 없고, 반도체 관련된 업체 CEO신 분이었는데, 그분하고 이제 무슨 글쓰기 방 같은 걸 운영했는데, 아무도 글 쓰는 거를 하지 않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격려가 필요한데, 그분이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그 무드를 확 바꾸더라고요. 우리 잘할 수 있고 너무 힘들면 이렇게만 하면 되고 하면서 사람들이 격려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걸 봐서 그 모임 분위기가 확 변했거든요. 갑자기 굉장히 인상이 깊은 게 있었고 사랑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사랑이 많다고? 네네. 아주 그것도 인상 깊은 말 중에 하나였는데 저는 사실 그분의 어떤 사회적 지위나 이런 거에 비하면 그냥 보통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한테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위아래 개념도 없고 같이 글쓰기 모임에서 만났던 분 지금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잘해주시고 그래서 보통 내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이런 정도 사업체 운영하시는 분이면 뭐 이렇게 약간 꼰대처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럴 것도 같은데 제 얘기도 경청을 하시고 이렇게 저를 격려하시고 저를 굉장히 존중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여쭤봤어요. 아니 이렇게 막 이런 큰 사업 하시고 이런 분인데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이랬더니 이렇게 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내가 우연찮게 사소하게 지나쳤던 그런 인연이 자기한테 크게 되게 돌아온 적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경험상. 이게 사람 하나하나의 인연이 굉장히 소중하구나 이런 거를 몸으로 알았다. 그래서 사람 한 명을 만날 때 이 사람의 관계가 나한테 어떻게 돌아올지 모른다는 소중한 인연이다. 이걸 가지고 계속 산다. 이 얘기를 했던 게 아주 인상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예. 제가 생각했던 어떤 돈 많은 사람하고의 개념하고 되게 다른 거죠. 제가 생각하는 뭐 돈 많은 그런 분들은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막 이렇게 하셨던 막 냉철하고 막 이렇게 판단하고 막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 분도 있겠죠. 뭐 제가 만나본 사람이 뭐 다가 아니니까. 근데 그냥 스치고 지나갔는데 이분과의 좋은 인연 때문에 사업적으로 득을 본 적도 있고 그래서 득 볼 수도 있으니까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맺었는데 이게 나한테 어떻게 돌아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 이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사람 하나하나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한정적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막 사람 하나하나를 다 사랑하고 이러는 게 저는 좀 어렵거든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나요? 근데 그분이 애쓰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까 뭐 운영을 할 때 이렇게 되게 가볍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 저 사람은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줘야지. 이거를 계산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분들을 잘 관찰해 보면 자기가 자기를 되게 사랑을 많이 해요. 자기한테 되게 잘해요. 이기적인 거랑은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자기한테 되게 잘하고 자기를 관리를 잘하고 이러니까 곳간에 막 쌀이 쌓여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 누구 봤는데 돈 주고 이런 거는 별로 하나도 안 힘들잖아요. 내 곳간에 돈이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 봐도 돈을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애를 써야 되는 거고 곳간에 돈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평소에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자기한테 되게 잘해요. 그래서 여유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게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는지 저는 또 궁금하긴 해요. 그게 멘탈 관리 쪽이라고 볼 수 있는 굳이 거. 멘탈 따지면 멘탈 관리 쪽인데 뭐 예를 들면 자기 공감이 좀 잘 안 되는 사람들 보면은 뭐 어디 가서 식당에서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불친절하게 하고 그러면 기분이 확 나빠 이러면서도 뭐 막 많이 가면 뭐 내가 옷을 후지게 입고 와서 저렇게 하면 기분 나빠하나? 내가 옷을 잘 입고 가야 되나? 이렇게
뭔가 끈끈한 감정이 더 붙어요, 이렇게. 지금 그 상황 하나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근데 그런 분들은 부차적으로 붙는 감정이 별로 없죠. 아, 식당 기분 나쁘네. 별로네. 뭐, 안 가야지. 이렇게 되게 가볍게 툭 치고 넘어간다던가, 기분 나쁘면 나쁜 거고, 아, 내 입장에서 내가 이게 기분 나쁘지. 근데 다른 사람도 여기 데려오면 기분 나쁘겠네. 그럼 얘는 데려오지 말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 공감을 잘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예, 자기 공감을 잘한다? 그러면 지금 박사님이 주로 하고 계시는 게 그런 자기를 알아보고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시는 거를 주로 하시는 건가요? 그게 저는 모든 정신건강 관련된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어떤 방식이든 자기 공감이 좀 안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은 건데 그런 걸 도와주는 게 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좀 자기 상태를 좀 돌아보고 자기를 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실천 방법이 하나가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글을 쓰는 거가 가능하신 분이면 글을 많이 쓰는 것도 되게 추천을 많이 하고요. 줄리아 카메론이라는 작가가 쓴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분이 알코올 중독이었다가 알코올 중독에 벗어나게 된 그런 방법을 책으로 아예 낸 게 있는데 아침에 멍한 상태에서 막 이렇게 글을 쓰게 해요. 아침에 왜 멍한 상태에서 글을 써야 되냐면 사람들이 속으로 자기 비판을 많이 하거든요. 아, 기분이 나빠. 아, 근데 이게 기분 나쁘다는 게 이 상황에 말이 되나? 나 기분 안 나빠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막 돌아가거든요. 멍해지면 그게 없어져요. 그 상태에서 막 쏟아내게 하죠. 뭐 그런 것도 되게 도움이 되고요. 그러고 나서 글 쓴 거를 보면 다시 읽는 입장에서 보면 제3자로 약간 떨어져서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마치 이게 심리 상담자한테 자기 얘기를 막 하고 심리 상담자가 내 얘기를 들어주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돼요, 그게. 근데 그걸로 안 되시는 분들이 전문가를 찾아가게 되고, 근데 진짜 그게 정말 답이 없어요. 자기 사랑이 안 되는데 자기 사랑이 안 되고 있다는 걸 인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내가 자기 사랑이 안 되는구나 라고 알면 일단 거기서부터 너무 좋은 시작이에요. 자기 사랑이 안 되는지 잘 되는지 알 수 있는 법 이런 거를 먼저 시작을 해야겠네. 네, 그거 사인 중에 하나가 기분이 갑자기 굉장히 나빠진다던가 뭐 이런 게 보통 사인이죠. 보세요. 예를 들면은 우울증 하면 사람들이 우울한 사람 보면 이렇게 축 처져가지고 사람들한테 제대로 화도 못 내고 무기력하고 뭐 이런 것만 상상하잖아요. 문제는 똑같아요. 분노예요, 그들은. 근데 분노의 화살이 자기한테 간 거예요, 그냥.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우울한 사람들 아이디어가 주로 하는 생각이 나는 병신이야. 나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나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어. 이 말을 제가 너로 해가지고 피디님한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무능하고 엄청난 공격이거든요. 그걸 자기한테 하는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예요. 그러면 확 우울해지죠. 자기 사랑이 안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오신 분 중에 사기에 휘말려가지고 돈도 막 엄청 날린 분이 있는데 사기당한 것도 너무 속상하잖아요. 근데 속으로 내가 왜 이런 사기를 당했지? 나 바본가? 그래서 자기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엄청 우울해지죠. 사기당한 것도 화나 죽겠는데. 이런 게 자기 사랑이 안 되는 거죠. 그분이 자기 친구가 그렇게 사기당했다고 생각하면 너 당한 것도 속상한데 너한테까지 그러지 마라. 얼마나 속상하니.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자기를 막 비난하고 있으면 대부분 그게 무의식의 밑에 깔려가지고 자기가 그러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드러나는 거는 아무것도 하기 싫다. 너무 기분이 우울하다. 하고 싶지도 않고 이 세상 떠나고 싶은데 뭐 이런 식으로 막 가죠. 예, 이런 게 이제 자기 사랑이 안 되는 사인이죠. 와, 그럼 그 사인이 있으면은 바로 글을 쓰거나 그런 거를 좀 한번 해줘야겠네요. 그렇게까지 되면 너무 좋은데 대부분 이제 지금 방금 제가 굉장히 큰 일을 겪은 분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까지 잘 안 가요. 너무 순식간에 확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일종의 사기를 당했다는 건 트라우마 상황인데 사람들이 트라우마라는 말을 하면 뭐 이렇게 누가 앞에서 사람이 죽었네, 뭐 배에 빠졌다가 구출됐네 이런 얘기만 하는데 트라우마를 더 광범위하게 정의를 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내가 처한 거예요. 정서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이분도 트라우마 상황이죠. 근데 트라우마 상황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그 트라우마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이 탁 뭔가 자극되는 게 있으면 몸이 0.0001초 만에 몸이 그 상태가 탁 돼요. 그럼 몸과 비슷한 감정을 딱 느껴요. 그 월남전 참전 용서랑 똑같아요. 월남전 참전했는데 거기서 동료들 죽고 이런 거 많이 봤단 말이에요. 막 피투성이 되고 막 시체 막 널려 이런 거 많이 봐서 너무 끔찍한데 돌아왔어요. 근데 지나가면서 헬리콥터 지나가요. 타타타타. 그러면 0.0001초 만에 몸이 나의 전우들이 다 죽은 상황으로 탁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땐 내가 글을 써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것까지 안 돼요. 그럴 땐 그냥 전문가 도움 받아야 돼요. 제가 듣기로는 박사님 같은 경우는 에너지 치유 쪽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게 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그게 에너지 치유라고 하면 조금 그런데 저는 원래 이제 정신력동 전문으로 이렇게 트레이닝도 그쪽을 받았고 분석도 제가 보통 이제 상담자들 자기 분석을 많이 받거든요. 그쪽도 많이 받았는데
받고 나서 이제 되게 좋아졌는데 나중에 안 게 몸 반응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몸에는 피도 돌아가고 뭐 호르몬 무슨 뭐 림프선 통해서 뭔가 호르몬이나 체액도 돌아가지만 한의학 쪽에서 보면은 몸에 기가 이렇게 순환되는 그런 길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잘 순환되게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기법을 쓰는 거고 대부분 그 상담실에 오셔서 힘든 사람들 보면 감정이 처리가 안 돼서 몸에 긴장이 많거나 이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를 해소할 수 있게 몸을 이완하는 테크닉 같은 걸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몸의 반응, 감각을 좀 바꾸는 테크닉이라던가 치료인데 몸의 감각을 이용해서 하는 치료 이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에너지 치료는 맞는데 필드 테라피? 뭐 이렇게 몸을 상당히 많이 이완시킬 수 있는 테크닉을 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몸에 약간 부정적인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몸을 갑자기 긴장시키고 경직시키고 그런 건데 이 경직시킨 에너지를 이완시켜가지고 편안하게 만든다. 제가 이 얘기 딱 듣자마자 생각난 거는 명상이 좀 생각이 나긴 하는데요. 명상이랑 약간 그 비슷한 부류라고. 아, 그렇죠, 그렇죠. 결국은 이완이 돼야 그 다음 정신이 더 맑아진다던가 마음이 더 편해진다던가 이게 가능하니까 명상도 제가 배우는 명상은 몸에 이완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우리가 몸에 보이는 이렇게 육체가 이렇게 있잖아요. 겉에 보이는 몸 외에도 바깥에 에너지 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건드리는 거죠. 지금 PD님이 왼손, 이게 오른손이죠. 오른손은 여기를 쥐고 계시고 왼손은 종이를 들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손 말고 오른쪽 발을 한번 의식을 둬보세요. 오른쪽 발. 가만히 한번 계속 오른쪽 발만 신경 써보세요. 의식을 안 할 때는 오른쪽 발에 별 감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의식을 하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겉에가 따끔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느낌이 들기도 하고 몸에 의식을 뒀을 때 편하게, 물론 이렇게 긴장하면서 의식 두는 거 말고요. 편하게 의식 뒀을 때 거기서 혈액순환이 막 올라가거든요. 순환이 된다는 게 이완이에요, 사실은. 편한 상태에서 의식을 두면 거기엔 혈액순환이 막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신체에 올바르게 감각을 둘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친다던가 이 감각을 이용해서 자기 문제를 보게 만든다던가 이런 방식의 세션을 두긴 해서 의식만 둬도 순환이 잘 돼요. 순환이 잘 되면 몸과 마음의 병이 안 나요. 그래서 그 명상에서 하는 테크닉에서도 그 이완하는 테크닉이 계속 몸의 신체 각 부분에 의식을 두게 해요. 발, 발목. 그러면 이제 막 나중에는 이걸 하신 다음에 몸에서 막 열이 막 나거든요. 열이 난다는 건 피순환이 엄청 잘 된다는 얘기인데 몸이 이완되지 않으면 순환이 안 되고 적당한 의식을 뒀을 때 다 순환이 잘 되는 거라 이게 이완하고도 많이 관련되죠. 가벼운 테크닉 같은 거죠. 이게. 성공하는 법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멘탈을 케어한다든지 예. 제가 본 분들은 무슨 어디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고 이런 게 아니라 병원으로 예를 들면 그냥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되게 잘 받는 분들인 거예요. 멘탈도 그렇게 관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명상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규칙적으로 아니면 한 분은 악기를 연주할 때 되게 마음이 행복해진대요. 그래서 내가 즐거운 바이브로 될 수 있는 방법을 되게 여러 개 갖추신 거예요. 내가 산책하는 거를 했을 때 기분이 되게 좋아지면서 일이 성과가 잘 되더라. 그러면 산책을 규칙적으로 한다던가 자기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내가 기분이 되게 좋아지면서 힘이 나는 그런 것들을 리스트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명상하는 게 도움되는 분도 있고 악기 연주가 도움이 되는 분도 있고 뭐 규칙적으로 그냥 멘탈 코칭을 받기도 하고 그런 걸 잘 하시죠. 아파서 가는 게 아닌 거예요.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가 행복해질 수 있는 수단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뭐 제가 최근에 어떤 강사분인데 그분은 뭐 굉장히 성공하신 그 분야에 성공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은 강의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강의를 할 때 애냐 노래를 틀어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이거 여러분들 위해서 튼 거 아니에요. 딱 이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이 노래를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면서 이 강의를 잘 운영할 수 있다는 힘이 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트는 거다. 그래서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예, 되게 멋지더라고요. 좀 크게 성공하고 싶다면 자기를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려면 내가 행복해지는 수단이 뭔지를 찾아내는 거. 네,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어야 되고 죄책감 느끼시는 분들 많거든요. 거기에. 아,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네네네.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예를 들면 애 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애를 돌봐야지 내가 좋아하는 노래 이렇게 틀고 앉아있으면 되나. 근데 그거는 아이 돌보는 엄마라고 치면 아이를 방관하고 학대하면서 자기 좋아하는 노래 듣는 거랑 그 얘기는 좀 다른 차원인데 엄마가 바이브가 좋아지면 애를 정말 잘 보거든요. 그런 거 되게 중요하죠. 자기를 잘 케어할 수 있는 방법 잘하는 거. 그 크게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이 최고입니다. 네.
자기를 사랑하면 남을 사랑을 많이 하게 되고요. 사람들은 누군가한테 갈 때 그 사람한테 얻을 게 있으면 사람이 몰리거든요. 사람들이 뭐 돈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자기를 되게 존중해주고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이 알고 있으면 내가 힘이 나는 사람이랑 자꾸 같이 있고 싶어지잖아요. 결국은 사업이라는 건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주는 사람한테 갈 수밖에 없죠. 네, 물론 이제 돈도 중요하지만, 네.